자,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정말 루키 여행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운찌와 준이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지금 현재 인천관광공사 온라인 홍보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지금 본사 메타 공식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강연을 위해서 반차를 쓰고 온 여행에 미치다 여미 크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H스타일리스 6기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또 온지님과 같이 인스타그램 메타 공식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또 인천관광공사 온라인 홍보단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루키가 된 비결인 나만의 색을 찾는 방법, 그리고 저희 둘 다 이제 릴스 영상 아이디어 얻는 방법, 그리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거를 극복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만의 색을 찾는 방법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끝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끝없는 고민을 했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여행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영감을 받은 콘텐츠를 보고 그 콘텐츠에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정말 끝없이 고민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 여행을 담고 싶은데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고민을 해서 맨 처음에는 그냥 여행 다니는 거를 그냥 담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냥 크리에이터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일상을 담고 있는, 저한테는 여행이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일상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차별성이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크리에이터로서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럼 코로나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방구석 챌린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 두 번째를 보면 막 방구석 DJ도 하고 변기통으로 막 이런 표현하는 것들, 그때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운찌라는 이름을 좀 많이 찾아주시고,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서 메인이 보면 또 나름 또 멋있게 또 찍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오합지졸하다가 지금에서야 좀 저의 재밌는 모습과 그리고 이쁜 것들, 그런 거를 좀 혼합시켜서 릴스에 좀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내셔야 그 컨텐츠를 만들 때도 굉장히 결과물도 되게 달라질 거고, 분명 인사이트도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뭐 좋아요 몇 개 받았고 인사이트가 몇 개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본인이 재밌어야 그 인사이트도 오히려 더 잘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행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인데 아까 전 얘기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뭐 뷰티 크리에이터도 있을 거고 패션 크리에이터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크리에이터가 그거를 굳이 나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에 패션을 넣어도 되고 뷰티를 넣어도 되는데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럼 여행에서 어떤 걸 조금 더 나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크리에이터들 콘텐츠를 많이 보면 지금 요즘 트렌드가 빨리 새로운 곳을 가서 빨리 먼저 가서 빨리 찍고 빨리 올리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릴스를 보면 여성분들은 원피스를 입고 뒷짐 지고 딱 걷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를 고민해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하셨던 것처럼 그런 뒷짐 짓는 게 조금은 내 거는 좀 달라 보이게 보이면 다른 사람은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은 컨텐츠를 보고 그 컨텐츠에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크리에이터 분들 거 많이 보는데 해외 분들 거 보면 여행 카테고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행으로 풀어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럼 그거를 여행에서 어떻게 풀어낼까를 굉장히 많이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만약에 요즘에는 지금 꽃이 또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또 수국철인데 수국밭을 가서 수국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그냥 마냥 걷고 막 저기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좀 표현하면 더 좋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만 차별성이 있으면 내 걸 한 번 더 봐주는 그렇게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 준이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몇 개월, 그러니까 반년 전만 해도 팔로워가 진짜 1000명 이하였는데 이제 저를 이제 지금 4만 명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준 저만의 컨텐츠를 이제 찾은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촬영이나 장비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사진 보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방법 아니면 이런 거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해서 되게 공부를 혼자 많이 했어요. 독학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제 인스타 피드를 나름 이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가지고 인스타 피드에 막 그렇게 이쁜 사진을 올리는 그런 평범한 인스타그래머였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이렇게 막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취미로 이제 시작하고 하면서 그래서 사진을 막 올렸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이쁜 사진들만 이렇게 올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한 촬영 방법이나 이런 장비를 좋아하다 이런 것도 배우다 보니까 되게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던 중에 알게 된 게 인스타그램 릴스였는데 여러분들 릴스 보시면은 되게 한번 이렇게 쓱 넘기는 게 엄청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다 보면은 진짜 1시간은 되게 여유롭게 그냥 막 쭉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한번 릴스를 키면은 막 1시간 넘게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릴스가 이제 또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이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번 인스타그램 릴스를 한번 올려봤어요. 그때는 그냥 여행 그냥 짜집기 한 거 가지고 올렸는데 근데 반응은 당연히 안 좋죠. 근데 팔로워도 몇 명 안 되고 그때 당시에 800명대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팔로워가 없고 해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올렸던 릴스가 바로 튜토리얼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때 팁 튜토리얼 컨텐츠를 올렸던데 그때 올렸던 컨텐츠가 아이폰의 라이브 포토 기능 아시나요? 아이폰의 라이브 포토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라이브를 켜서 라이브 포토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사진첩에서 장노출이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 이제 장노출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는 합성되는 방법인데 그런 이제 팁을 올렸는데 이제 제가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모르는 지식이다 해가지고 정말 꿀팁이네요. 약간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또 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올렸던 컨텐츠가 바로 파노라마 컨텐츠입니다. 바로 파노라마 컨텐츠인데 파노라마도 보통 이제 풍경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쭉 이동해서. 근데 이제 그 파노라마를 거꾸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찍어가지고 이제 인물과 그 뒤에 있는 피사체가 같이 담기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짧게 릴스로 만들어가지고 소개해서 올렸는데 이게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너무 꿀팁이다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제 팔로워들에 한해서 그런 꿀팁들이 많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 유입은 별로 없었죠. 근데 이 컨텐츠를 보고 여행에 미치다 여미에서 제 컨텐츠를 이제 수급을 해가지고 여미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미 채널에 올라갔던 게 엄청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시 여미 릴스 탑 3인가 4 막 그 정도에 들 정도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 248만 조회수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됐으니까 이제 팔로워 좀 늘겠지? 약간 이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두근두근하면서. 근데 막상 저한테 이제 팔로워로 오는 사람이 50명도 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딱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릴스는 이제 나중에 뜰 거다. 릴스는 나중에 이제 뜰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팁과 튜토리얼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반응도 엄청 뜨겁다. 이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
여기 여미 채널에서 성공을 한 게 저의 팔로워로 유입이 왜 안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게,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여행 사진을 이쁘게 올리는 게 주된 그 인스타그램 PD였고, 이런 팁 콘텐츠를 많이 올린 게 이게 두 번째 컨텐츠였어요. 근데 그 전 컨텐츠, 아까 이전에 보여드린 컨텐츠도 한 달 전에 올린 거거든요. 이게 한 달 올리고 이게 한 달이 지나서 이게 이 컨텐츠를 올렸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제 채널에 왔을 때, 아 얘는 그냥 한번 터진 애네, 그냥 이러고 그냥 팔로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이후로 컨텐츠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획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혼자 독학한 촬영 지식과 아니면 이런 방법들, 독특한 방법들을 어떻게 릴스에 녹여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제가 컨텐츠를 미리 기획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차근차근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지금 순간 딱 7일 만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올렸나? 제가 처음 릴스를 올리다가 계획했던 컨텐츠들을 차례차례 올리다가 한번 대박이 터진 거예요. 또 똑같이 제 채널에서. 이것도 똑같이 장노출 컨텐츠인데 이게 좋아요가 540만, 좋아요 5만 7천, 뭐 댓글 10,000개, 저장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컨텐츠를 올렸는데 이 컨텐츠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이쪽으로 가는데, 제가 그 전에 컨텐츠 기획했던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처음에 올리는 건 당연히 반응은 별로 안 좋겠죠. 제가 그때 팔로워 당시 1000명대였으니까 1000명 이제 조금 올라왔을 때 그때여가지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기획한 컨텐츠들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제 채널의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릴스가 딱 하나 터졌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 릴스를 보면서 아 얘는 제 채널에 프로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 얘는 이런 팁 콘텐츠 다루는 애다 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아 얘는 나중에 또 이런 거 올리겠네, 네, 이렇게 되니까 저를 팔로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콘텐츠로 올린 게 지금 2만 가까이 이렇게 올린 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운찌님께서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릴스 영상 아이디어 얻는 방법. 분명 이제 저희들이 담고 있는 거는 조금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런 아이디어 어디서 얻어오냐?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냐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그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숏폼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데, 원래 맨 처음에는 틱톡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릴스, 그 다음에 유튜브 쇼츠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어플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어떤 날에는 제가 정말 쉬는 날에는 인스타 릴스만 하루에 11시간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주일 내내 11시간씩 계속 보고, 그래서 저장을 한 게 제가 제 저장 한번 보면 한 700개, 800개가 돼요. 막 릴스가. 그래서 아직도 제가 못한 것들도 많고, 남들한테 뺏긴 거, 뭐 이 친구한테 막 아이디어 뺏긴 것도 되게 많고요. 네, 그렇게 많은데 이제 이 세 개가 굉장히 유행이 되게 많이 달라요. 틱톡을 하시는 분들하고 인스타 릴스랑 유튜브가 많은데, 근데 되게 좀 이미지가 되게 다르면서도 결국에는 유행은 다 돌고 돌아서 제일 유행이 먼저 터지는 곳은 틱톡이에요. 틱톡이고 그 다음이 인스타 릴스고 그 다음이 유튜브 쇼츠인데, 점점 이 세 개의 플랫폼이 조금씩은 색을 잡아가고 있으면서 유행이 도는 건 좀 달라진다라고 보이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개를 보셨을 때 어디의 컨텐츠가 내가 좀 더 잘 맞는지 이런 걸 또 판단해 보시면 그 플랫폼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두 분을 그냥 넣어놓은 거냐면, 이 두 분도 인스타그램 이제 본사의 공식 크리에이터 분들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 밑에 분이 사실 틱톡의 유행을 이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이끄신 분이어서, 저는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이거를 최대한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또 이거를 튜토리얼식으로 풀어내는 게 저의 지금 아이디어 얻는 방법이고,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게 제가 다양한 이제 카메라나 이런 촬영 방법을 습득한다고 했잖아요, 기술을. 그런 걸 습득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크로스 필터를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크로스 필터 카메라 써보시는 분? 네, 크로스 필터 아시죠? 크로스 필터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갈라짐이 약간 십자도 되고 아니면 뭐 팔자도 되고 하는 이게 빛의 갈라짐을 이렇게 표현하는 필터인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솔직히 카메라 있으신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필터도 엄청 비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이쁘게 찍을 수 없을까? 근데 저도 이렇게 이쁘게 찍고 싶거든요. 근데 필터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할 수 있을까? 저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거든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제가 저만의 이제 튜토리얼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중에 만들어낸 컨텐츠가 이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는 제가 이 아까 그 전에 본 크로스 필터 사진을 보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CD 케이스 있잖아요. CD 케이스 앞면 뚜껑을 보면은 되게 투명해요. 아크릴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아크릴 케이스를 자로 반듯하게 이게 칼로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 대주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걸러지는 사진이 완성돼요. 저 옆에 있는 게 크로스 필터로 찍은 게 아니라 CD 케이스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주변의 물건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만의 그런 컨텐츠를 디벨롭 시킬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비싼 장비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좀 더 싸게, 그러니까 아니면은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지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아이디어를 얻는 곳이 해외 인스타그래머들 사진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에는 되게 많은 기술이랑 많은 뭐 아이디어나 많은 그런 방법이 들어가는데 이런 해외 인스타그래머들 사진을 보면은 되게 신박한 사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지금 해외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약간 좀 합성 아닌 합성 같은 사진이 엄청 많고 근데 이분도 아이디어가 엄청 대단하시고 장노출 사진의 아이디어도 저도 여기서 많이 얻고 이런 식으로 사진의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숏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숏폼으로도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이분도 제가 많이 얻었는데 이번에 인천관광공사에서 제가 1을 받아가지고 제가 옆으로 막 걸어가는 릴스를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분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똑같이 제 인천 여행에 녹여내가지고 반납하는 거였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해외 인스타그래머들의 사진과 작업물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의 아이디어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저희들이 이거를 다룬 이유가 이제 저희들은 둘 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크리에이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코로나 터지고 이제 여행 크리에이터 해야지가 아니라 여행 크리에이터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정말 이제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자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돈이 진짜 없는데 맨 처음 시작했는데 크리에이터 하겠다고 하자마자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해결했던 방법이 정말 꾸준히 이제 우리 아까 전에 허니블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꾸준히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 하면서 꾸준히 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지켰던 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컨텐츠 자체에 저의 가치를 낮추진 않았어요. 팔로워가 제가 3,000명이었을 때부터 무슨 일이 오거나 아니면 제 컨텐츠를 수급해 가려고 할 때 절대 무료로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도움이 됐는지 만약에 뭐 여행에 미치다라든가 뭐 유딘이라든가 다른 플랫폼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컨텐츠 이제 플랫폼에서 저희 컨텐츠를 수급해 갔을 때 이 컨텐츠를 이쪽에 수급하면 나를 알릴 수 있을까? 알리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면 사실 무료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아니면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를 굳이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별개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제가 오히려 하고 싶은 걸 만들면서 저의 가치를 올렸던 게 좀 제가 코로나 때 버티고 제 가치를 올리면서 일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세터뷰에서 얘기했던 건데 수입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0원이라 했거든요. 이게 정말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벌면 버는 대로 쓰기 때문에 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했냐면, 제가 만든 컨텐츠인데 전 이런 걸 합니다. 좀 남들이랑 달라 보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 돈 써가면서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막 저 이 오리털 보고 생각나는 컨텐츠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인스타 스토리로 오리 춤추는 그 춤 아세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오리? 그거를 인간화 시키고 싶어가지고 인형 탈을 빌려서 막 친한 형 불러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러 가고, 그리고 이거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이 오징어 게임은 이제 동주님이랑 제가 갑자기 추석 끝나고였나? 추석 끝나고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이것도 무조건 터질 것 같다 해서 대한민국 1호로 제가 패러디를 한 거거든요, 저희 둘이. 근데 이걸 할 때 진짜 창피했어요. 이거 하는데 옆에 지금 저 멀리 사람 보이시는데 러닝하고 계시거든요. 아침 조깅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들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막 그럴 때마다 저 막 벽으로 숨고 막 사실 이것도 창피해가지고 아침 한 새벽 4시부터 막 출발하고 했는데도 꼭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저 멀리서 쟤네 뭐야, 아 오징어 게임에 촬영 왔나.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얼굴 막 바구니로 되어 있고 이랬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사실 아직도 좀 적응은 안 돼요. 그래서 극복 방법은 오픈 어택이었다. 사람들 제일 없을 때 평일에 가는 게 극복 방법이었는데, 이걸 다시 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 주말밖에 못 다녀가지고 주말에는 아침 일찍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실 저는 크리에이터 이렇게 닉네임을 걸고 활동한 지는 진짜 반년이 채 안 됐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안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오래 활동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단기간에 이렇게 확 막 몇만 명이 느니까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도 하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심적으로. 다음 컨텐츠 좀 더 좋게 내야지, 다음 컨텐츠는 조금 더 이제 잘 해야지, 이렇게 그런 부담감이 많으니까 제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한 컨텐츠의 압박감을 되게 많이 옥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더 다양한 팁과 지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로 팁과 튜토리얼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독특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를 저만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 팁이랑 이런 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실 이걸 딱 생각을 했을 때도 이거는 솔직히 다 알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도 하고, 근데 이 방법을 알았을 때 이거를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내 릴스에다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골머리 썩여봐도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해낸 해결책은, 제가 아는 것은 다 이제 모두가 알진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든 이 정보를 얻었다 해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포토 기능도 솔직히 저는 좀 이게 약간 흔하지 않은 기능인데 그래도 알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올려도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컨텐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컨텐츠 또 올렸던 게, 망원 렌즈 배율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운지님을 찍었을 때 1배율로 찍었을 때랑 3배율로 찍었을 때 뒤로 좀 더 이동해서 그런 뒤에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오는 그런 컨텐츠도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뭐 약간 카메라 지식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망원이랑 광각 렌즈의 차이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구나 하는데,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카메라의 지식에 대해서 좀 전무하신 분들도 은근 많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시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제가 아는 것이 모두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말 해버려요. 아 이거 어차피 모르겠지.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이걸로 내가 이제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아까 봤던 CD 케이스 크로스 필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시도하려고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운찌님도 아실 텐데 제가 운찌님이 거제도 사셔요. 운찌님이 거제도 사셔가지고 거제도 가면서까지 내가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되게 엄청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형? 해가지고 하는데 이 형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건 어때? 아 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실패했던 게 되게 많은데 그랬더니까 이렇게 갔던 곳을 또 가고 뭐 아니면은 시도했던 거 또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다 시간이랑 돈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아까 이게 거제도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똑같은 크로스필터 흉내를 내려고 제가 했던 건데 카메라 핸드폰 렌즈 앞에 이제 낚싯줄 이렇게 십자로 해가지고 달았던 건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화면이 무슨 격자무늬처럼 그어지고 해가지고 아 이거는 컨텐츠로서는 좀 별로다. 반응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디벨롭을 시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노출 사진도 있잖아요. 그 제가 라이브 포토를 사용하는 것도 이게 그 컨텐츠를 올렸을 때는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시도를 해봤을 때는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실패를 통해서 저는 이제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시간과 돈을 많이 절약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네, 저희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루키여서 이렇게 강연을 해본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긴장을 해서 다 전달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